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간과제 6회차 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수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fx는 x 빼기 10 곱하기 10분의 x의 가우스를 뺀 것으로 지금 정의를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f7부터 f7의 2007제곱까지 더할 값을 모두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보면은 이 10분의 x의 절대값이라는 거 있죠. 자,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지금 x가 실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정수 더하기 그 다음에 소수 부분꼴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거든요. 자, 알파는 소수 부분이고 n은 지금 정수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나타낸다 하면은 우리가 요 n을 다시 나눗셈 정리를 이용을 해서 뭘로 나눠볼까요? 지금 10으로 나눴으니까 1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10q 더하기 r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요래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x를 요런 모양으로 나타내서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자, r은 0부터 9까지의 자연수입니다. 0부터 9까지의 의미하는 정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타냈다고 하면은 우리가 10분의 x의 가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자, 10분의 x의 가우스를 한번 x에다가 10q 더하기 r 더하기 알파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넣으면은 10분의 10q 더하기 r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10분의 10q는 q로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죠? q는 정수니까. 그럼 q 더하기 나머지 부분 뭐가 남냐면요, 10분의 r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0분의 r 더하기 알파는 뭘 의미하냐면 r은 지금 10보다 작은 자연수죠. 10보다 작은 의미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r에다가 1보다 작은 실수를 더해봤자 10을 못 넘겠죠. 즉 10분의 r 더하기 알파의 가우스 값은 전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q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의미하는 게 뭐냐? x 빼기 10q가 되는 것이고 fx는 x 빼기 10q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쓰면은 나머지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런 놓고 한번 봅시다. 자, 7부터 7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2007제곱까지 넣는다는 것은 x가 지금 자연수라는 거잖아요. x가 자연수니까 이 알파는 0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결국에는 x 값에 들어가는 이 자연수들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만 고려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7의 거듭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하면 돼요. 자, 7의 거듭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7의 오일러 파이 함수를 이용해서 10에 대한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0과 서로서의 것들의 개수만큼 7에다가 거듭제곱을 해주면 이거는 정확히 1과 합동이 되죠. 어디에서? 모듈러 10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오일러의 정리 덕분입니다. 오일러 정리 덕분에 우리가 이제 7의 파이 10제곱은 1과 똑같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10보다 작은 10과 서로서인 자연수의 개수는 4개죠. 1, 3, 5, 5는 아니지. 1, 3, 7, 9 이렇게 4개죠. 그러면은 7의 4제곱은 10으로 나눴을 때 항상 나머지가 1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4제곱마다 1이 되니까 그러면은 몇 개 조사를 했을 때 7의 1제곱은 7이랑 합동이고 7의 제곱은 7, 7은 49니까 9랑 합동이고요. 그 다음에 7의 세제곱은 9에다가 7 곱하면 63이니까 3과 합동이고요. 근데 7의 4제곱은 다시 1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4개마다 7, 9, 3, 1, 7, 9, 3, 1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7부터 2007까지 요 4개가 몇 번 반복되느냐를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럼 가만히 놓고 보면은 2007까지 곱했잖아요. 그죠? 2007까지 더했으니까 2008은 4의 배수란 말이에요. 2008은 4의 배수니까 그러면은 7, 9, 3, 1이
2008을 4로 나눴을 때의 몽만큼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1이 반복이 안 된다. 1은 하나 빼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준식의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7, 9, 3, 1이 자, 7 더하기 9 더하기 3 더하기 1이 2008을 4로 나눈 것만큼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은 500 얼마죠? 502가 되겠죠. 502만큼 반복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7에 2008제곱까지 더했을 때의 얘기고 그럼 7에 2008제곱에 대해서는 빼줘야겠죠. 그래서 1을 다시 빼주시면은 우리가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은 103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039를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은 39가 정답이겠구나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대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fn은 이러한 점화식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f1은 초기 조건으로 2006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을 보면은 f2부터 2007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f1은 4분의 3, f2008은 4분의 1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요 정화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n에다가 뭐 1, 2, 3, 4, 5 해가지고 2008이 n 더하기 1이 될 때까지 전부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일단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f2는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 1 곱하기 1 빼기 3의 f1 이렇게 해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3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제곱이니까 n은 2였죠.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F2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 더 해봅시다. F3은 9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겠죠.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곱하기 F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F2008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F2008이라는 것은 자, 1 곱하기 2007에다가 마이너스 3F2007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8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 식들을 전부 다 변변 더하겠습니다. 변변 더하게 되면은 요 좌변은 F2부터 F2008까지 몽땅 더한 개랑 똑같게 되겠죠. 그죠? 자, 몽땅 더한 거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요. 자, 우변은 가만히 보면은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속해서 교대수였죠. 교대수요. 즉 부호가 바뀌는데 근데 지금 절대값은 1, 2, 3, 4 이렇게 1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씩 묶어갖고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는지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F2007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2006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부터 2006까지는 총 1과 마이너스를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총 1003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전부 더한 거는 마이너스 1003에다가 마지막에 2007을 혼자 나누니까 2007 하나 더한 거야.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은 거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F1부터 F2007까지 더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두 개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F1부터 F2007까지 더한 거랑 F2부터 F2008까지 더한 게 있죠. 그러면은 가만 보면은 F1은 지금 3개, 근데 F2부터 F2007까지는 4개가 되죠. 그 다음에 F2008은 딱 한 개가 돼요. 자, 그래서 자, 3F1 더하기 4 F2부터 F2007 F2부터 F2007까지는 4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F2008은 꼴랑 한 개 있습니다.
자, 요거랑 뭐가 똑같냐면은 요거 2007에서 1003 빼면 얼마입니까? 1004입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사실 다 구했죠. 이제 양변 4로 나누면 끝나겠네요. 4분의 1004 그러면은 4인 8 4, 5, 20, 4인 4 그래서 251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대수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지금 2-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 더하기 x에 다시 할게요. 2-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2 더하기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1003개의 근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 살펴보면은 f2-x랑 f2 더하기 x 요 관계식이 의미하는 것은 fx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y축을 생략을 하고 지금 제가 그리는 요 직선은 x는 2라는 직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 2 빼기 x랑 f2 더하기 x가 같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뭐 a만큼 떨어진 지점의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합시다. 그럼 요 녀석이 2 더하기 1이 되겠죠. 2 더하기 a가 될 것인데, 자, 여기서 2에서 반대 방향으로 a만큼 떨어진 지점을 가보면은 요때의 함수값이랑 요때의 함수값이랑 둘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fx는 x는 2를 기준으로 지금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충 요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실제로 이렇게 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 밑에다 그린 거는 이제 근이거든요. 지금 다시 말해가지고 x축이랑 이 그래프의 교점 여기가 지금 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fx는 여기 1003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만약에 fx가 근을 이제 x축과의 교점을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이 교점은 요 교점과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만약에 2보다 큰 범위에서 x축과의 교점을 하나 갖는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질 곳에서 2보다 작은 곳에서 교점이 하나 더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x는 2에서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고 하면은 2보다 큰 범위에서 혹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만약에 근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2보다 큰 범위에서 근을 가지면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2와 똑같이 떨어진 거리만큼에서 근을 똑같이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을 하나 갖는다면은 2보다 큰 범위에서 거리가 똑같이 떨어진 곳에 근을 하나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보다 큰 근, 2보다 작은 근은 쌍을 이루면서 근의 개수에 포함된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여기 2보다 작은 범위, 2보다 큰 범위에서는 합해서 짝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 놓고 보면은 지금 fx가 1003개의 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3개의 근이다. 아니 여기서는 지금 짝수 개씩 가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1003개가 될 수 있냐?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x가 2일 때 근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요거랑 짝지어지는 거는 2보다 작은 범위, 2보다 큰 범위에서도 없게 되죠. 즉 요게 의미하는 거는 지금 x는 2가 한 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근이 만약에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근을 2 더하기 알파라고 한다 했으면은 요거랑 정확히 똑같은 말은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근 2 빼기 알파를 갖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서 짝수의식 존재하는데,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홀수계, 근이 지금 홀수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이 범위를 제외한 x는 2가 한 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nd x는 2가 fx는 0의 한 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그러면은 2라는 근 제외하면 1002개가 되죠. 그럼 이 1002개는 전부 다 2보다 큰 것, 2보다 작은 것 짝지어서 이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실근의 합 구하라고 하면 일단 2가 한 근이죠. 2가 한 근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 더하기 알파가 근이라고 하면은 2 빼기 알파도 근이 되죠.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무조건 4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짝지어서 곱하는 게 짝지어서 더하는 게 4가 되는데 이게 총 몇 쌍이냐라고 물어보면은 1002개를 2로 나누는, 즉 501개만큼 쌍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더해 주시면은 2006개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수 문제는 다 끝났고요. 이제 기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4번 문제가 해당되고 있는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는데 각 ABC는 78도, ACB도 78도의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자, AB 위에 점 D랑 그다음 ACB 점 E가 있는데 DCB는 24도고요. CBE는 지금 51도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BED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BED 이렇게 표시하면은 요 각도 크기 구하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CBD가 78도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24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자, CDB는요 180도에서, 자, 24도 빼고요. 그 다음에 78도 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보면은 정확히 78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CDB도 78도인데, 그럼 이게 의미한다라는 거는 각 CDD도 78도니까, 아, 얘네 둘이 지금 밑각이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은 삼각형 CDB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DB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지금, 자, 요 각도 BEC 한번 볼까요? 자, BEC 살펴보면은 BEC는 180도에서 51도 빼고, 자, 그 다음에 78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정확히 51도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51도는 원래 CB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요게 의미한다라는 거는 CBE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CB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CE 길이도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BC 길이랑 그 다음에 CD 길이랑 그 다음에 CE 길이, 요렇게 셋이가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는 지금 삼각형 DBE 기준으로 봤을 때 C가 외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C는 삼각형 DBE의 외심이다. 외심이 아니라 외심. 자, 외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외심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한번 원을 쭉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 DEB라는 각도는 지금 원주각이거든요. 어떤 원주각이냐면은 BD를 현으로 하는 BD를 호로 하는 원주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은 이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중심각은 누구냐? C가 지금 외심이니까 중심각을 이룰 거 아니에요. 누가? DCB가. 아, 그러면은 다 구했죠? 자, 각 DEB는요, 각 DCB의 몇 배가? 2분의 1배다. 그러면은 24도의 반이 얼마입니까? 21도에 12도죠? 그래서 11도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기하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변의 길이가 18, 24, 30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지금 18, 24, 30이라는 수는 가만히 보면은 3대 4대 5죠. 3대 4대 5니까 피타고리안 트리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각삼각형이구나. 그래서 제가 AB 길이는 18, BC 길이는 24, CA 길이는 30으로 해서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A, B, C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은 각각 I, O, G라고 할게요. 자, 내심 제가 여기다가 I로 그려놨고요. 이제 무게중심 G는 이제 두 중선의 교점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O는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죠. 그래서 외심은 빗변의 중점을 제가 O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때 IOG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IOG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가만 보면은 G는 중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선 위에 있는데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심은 빗변의 중점 위에 있거든요. 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B랑 G랑 O는 공선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선점이구나. 아, 그러면은 공선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BG, GO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BO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15일 거란 말이에요. BO는 15일 때. 요때 그럼 GO 길이 한번 보여볼까요? 그럼 GO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2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2대 1 중에서 1만큼 해당되고 있으니까 아, 이것은 15의 3분의 1만큼 차지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이 길이는 5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5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오늘 10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을까요? 자, 50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I 내심이잖아요. I가 내심인데 근데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I에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R 이렇게 우리가 A, B, B, C에다가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D, 그 다음에 이거 여기를 E라고 할까요? E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삼각형 DBEI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DB의 길이도 R, 그 다음에 BE의 길이도 R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쫙 돌려주면 R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AD 길이는 18 빼기 R이에요. AD 길이는 18 빼기 R이고, 그 다음에 EC의 길이는 24 빼기 R이거든요. 자, 적어줄게요. 자, AD는 18 빼기 R이고요. 그 다음에 EC의 길이는 24 빼기 R입니다. 24 빼기 R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I에서 만약에 내가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쫙 내렸을 때 그러면은 그게 내접원의 접점이 되니까 그러면은 18 빼기 R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지게 되고 그 다음에 24 빼기 R도 그대로 옮겨지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하니까 42 빼기 2R이 얼마다? 이것이 30이 된다. 그래서 R은 누가 구해주면 이거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DI끼리 여기가 지금 싹 다 6이구나. 그럼 여기 제가 6으로 싹 다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6, 그 다음 6. 자, 6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만 보면요. 자, 여기 6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8 잠깐 지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12대 6이니까 2대 1이란 말이에요. 이 2대 1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게중심, 즉 무게중심 중점의 길이가 2대 1이잖아요. 여기도 2대 1이고 여기도 2대 1이다. 그러면 DG를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 이게 지금 BC랑 평행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게 지금 BC랑 평행한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G는 G에서 D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발라내리면은 아, 이거 지금 평행선 안에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BC랑 평행하다. 자, 왜냐? AD 대 DB는 2대 1인데 이게 지금 뭐랑 똑같다? AG 대 GM과 똑같다. AG 대 GM은 똑같으니까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DG는 지금 BC랑 평행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동시에 지금 I도 D에다가 지금 수선을 발 내린 거잖아요. 그럼 G랑 D가 지금 이었을 때 수선을 발 내릴 거라고 했으니까 I가 DG 위에 있다는 거죠. I가 지금
선분 DGB입니다. 즉 DIG도 공선점이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간상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IG 길이를 한번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여기 E부터 M까지 길이는 6이죠. E부터 M까지의 길이는 6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부터 12까지 12가 2대 3을 이루고 있죠. 2대 3. 왜냐하면 여기부터 2대 1이니까 2대 3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DG 대 BM은 2대 3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2라고 하면은 DG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DG의 길이는 3분의 1입니다. 누구의 3분의 2? 12의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 녀석은 길이가 8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IG 요 녀석의 길이는 이거 2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2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떤 녀석의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 IGO 요 녀석의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IG 길이도 구했고 GO 길이도 구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IO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면 이제 뭐 해로의 공식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어떤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I부터 O까지 여기 길이죠. 여기 높이를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볼지 제가 이런 구조선 한번 해볼게요. 자, O에서 M까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O에서 M까지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O는 지금 AC의 중점이고 M은 BC의 중점이니까 여기 이렇게 딱 직각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직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제가 DG랑 연장을 해볼게요. 연장을 해서 만들어지는 교점을 뭘 안 썼을까요? DE, F라고 한번 해볼까요? F 안 썼죠. G, O, D. 네, F 안 쓰면. 자, F라고 하면은 우리가 OF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O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OM 길이에서 FM 길이 빼면 되거든요. 자, 근데 FM은 지금 D에서 이렇게 쭉 연장해서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한 꼭지점이니까 여기 길이도 자연스럽게 6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OM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OM 길이는 너무 구하기 쉽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가 1대 2니까 1대 2겠구나. 즉 18의 반이 되겠죠. 여기 길이는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OF의 길이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넓이 다 구했죠. 삼각형 IGO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3 해가지고 넓이는 3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 내저번이 있고요. 이 내저번과 중선 AD는 자, 두 점 X, Y에서 만난다. 자, AX, XY, YD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BD는 20이라고 주어지는 이건 표시가 안 되네. BD는 20입니다. 그럼 여기도 장면이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이 되어 있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A부터 D까지 이었는데 여기 지금 이 현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에서 바깥쪽 YD 그 다음에 AX 길이가 전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D랑 그 다음에 DY, DX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원에서 접선이랑 그 다음에 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반면의 정리 쓸 수 있겠죠. 자, DE의 제곱은 DY 곱하기 DX가 됩니다. 근데 DY는 X고요. 제가 X라고 적겠습니다. DX는 2X일 거잖아요. 즉 2X 제곱이 되겠죠. 2X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도 똑같냐면은 자, AX랑 AY의 곱으로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AX랑 AY의 곱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AX랑 AY의 곱으로도 볼 수가 있다면은 이제 여기서 방명의 정리를 썼을 때랑 정확히 똑같이 되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은 AF 제곱이랑 똑같구나.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AF 제곱이랑 똑같다? 그럼 D랑 AF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D는 AF랑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미 BF랑 BE는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 여기 원 바깥에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 접선 성분끼리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BE랑 BF 길이도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BD 길이를 제가 20, 그러면은 여기 길이도 20이 되겠죠, 그죠? 이거 20 맞니? 여기가 20이 아니죠. 10이네. 이거 미안합니다. 10이에요. 자, 여기 10. 그러면은 여기 AB 길이가 10이니까 AB 길이도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DB 길이랑 AB 길이랑 똑같다. 자, 그러면은 이거 내저번이라 했으니까 AG 길이도 10이 돼. 자, AG 길이도 10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자, D의 제곱이 2x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2x가 돼요. 맞나요? 아, 그러면은 10 더하기 루트 2x가 여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아, 그럼 10 더하기 루트 2x.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선 정리를 쓰면 되죠. 파푸스의 증선 정리를 쓰면은 자,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20 더하기 2 루트 2x 더하기 10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은 2 곱하기 이거 중선의 길이. 자, 9x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요거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10 더하기 루트 2x. 네, 뭐 잘못한 것 같은데. 10. 10. 이게 왜 이렇게 크게 나왔지?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10에다가 루트 2x 10 더하기 루트 2 뭐야? 10 더하기 너네 미친 짓 할 뻔했네. 미안합니다. 자, 이거 10이 아니죠. 자, 여기 AB 길이가 10이니까 아유 얘 진짜. 자, 여기 AF 길이가 루트 2x일 거 아니에요, 그죠? AF 길이가 루트 2x, 여기 루트 2x죠. 아, 참. 그럼 이거 미안합니다. 자, 10 더하기 2 루트 2x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이제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풀면은 이제 x 값이 딱 하나 나옵니다. x는 뭐 나오냐면요, 4 루트 2x 이렇게 나와요. 아, x는 4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x가 4 루트 2 나오면은 자, 지금 AB 길이 알고 그 다음에 BC 길이 알고 만약에 이제 AC 길이만 구해주면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B는 10이고요. 자, 그 다음에 BC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B는 10 더하기 2 루트 2x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26 나오겠죠. 그죠? x가 4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헤로는 문제 쓰게 되죠. 자, 그러면은 먼저 스몰 s부터 한번 보여볼까요? 2분의 10 더하기 20 더하기 20.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5 더하기 10 더하기 13이니까 28 이렇게 되고요. 아, 그러면 이제 헤로의 공식 덕분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28 곱하기 28에서 26 뺀 거 2, 28에서 20 뺀 거 8, 28에서 10 뺀 거 1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4 루트 14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n 더하기 n을 구해주시면은 3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이제 정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수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F0은 0이고요. 자, Fn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 지금 주어진 식 보니까 우리 내수 문제 1번 푸는 거랑 굉장히 형태가 비슷하죠. 아까 이제
대수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분의 n의 가우스가 있었거든요. 10분의 n의 가우스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은 n을 10으로 나눴을 때 n을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의미했거든요. 그럼 요거는 n을 5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가만 보면은 n 빼기 5 곱하기 몫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요 부분이 통째로 n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의미하거든요.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의미한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f 5분의 n에다가 가우스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몫을 생각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요, n을 5로 나눈 나머지는 버리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부분은 n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즉 원래 fn에서 n을 5로 나눴을 때 몫만 취한다라는 겁니다. 몫을 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얘가 10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5가 아니라 10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n을 10으로 놔둔다라고 한다 하면은 n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의 자릿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10분의 n에다가 가우스를 씌운 거, 즉 n을 10으로 나눈 거에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은 n에서 1의 자릿수는 0으로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0을 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러면은 자, 관찰 문제를 보면은, 자, 예를 들면은 제가 GN이라는 숫자 G 10분의 n에다가 가우스 씌워가지고 n 빼기 10 곱하기 10분의 5를 한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제 만약에 이걸 10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나머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몫을 다시 취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G 1, 2, 3,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G 1234라고 한다면은, 자, 이거를 10으로 나눠서 몫만 취한다는 건 얘는 123이 되겠죠. G 123을 취하는데, 근데 나머지 이제 그럼 4는 어디로 갔다? 그럼 여기 뒤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뭘 하는 조작이냐면은 fn은 1의 자릿수를 떼고 한 자리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우리가 이제 10진법으로 나타낸 수에서 1의 자릿수를 떼고 10의 자릿수 이상부터는 다시 1의 자릿수로 한 칸씩 밀어넣는 거니까, 그럼 얘는 5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똑같은 동작을 수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n을 5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a의 k, a의 k-1 이렇게 해서 a1, a0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이걸 내가 만약에 5진법으로 나타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ai는 0부터 4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타냈다 라고 하면은, 자, f 자, ak-1 이렇게 해서 a0까지 이거를 내가 f에다가 넣었다고 하면은, 자, 5진법으로 나타냈을 때요. 5진법. 자, 5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a0를 0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0을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f ak부터 A1까지 5진법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0를 더해준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또 다시 동일한 동작을 수행을 하면은 F AK부터 어디까지? A2까지 5진법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A1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거 결국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사실은 자릿수의 합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을 때 n진법을 n을 5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자릿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릿수의 합이 최대가 될 때의 어떤 n이 되는지 그거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n은 지금 2008까지 된다 했으니까 4를 가능한 최대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08을 5로 한번 나눠볼까요? 자,
5로 나누면은 5, 4, 20, 5, 1, 5. 자, 나머지 3 남고요. 요것도 5로 또 나누면은 5, 8은 40, 나머지 1 남고요. 자, 그 다음에 5로 또 나누면은 5, 1은 5, 5, 6, 30, 나머지 0이고요. 5로 또 나눴어. 5, 3, 15, 나머지 1 남고요. 자, 더 이상 안 나누시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하. 2008이라는 수는 3, 1, 0, 1, 3 된다는 거죠. 3, 1, 0, 1, 3. 자, 그러면은 오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31,013보다 작은 수들 중에서 자릿수의 합이 가장 큰 거 뭐겠어요? 일단 예를 들면은 3, 4, 4, 4, 4 이런 거는 얘를 넘어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3, 0, 4, 4, 4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2, 4, 4, 4, 4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근데 2, 4, 4, 4가 3, 0, 4, 4, 4보다 자릿수 합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이건 1차이나 지금 0이 4로 바뀌었으니까. 아, 그럼 최대 때는 얼마겠어요? 오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최대가 되겠죠. 지금 FN의 최대가 좀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맥시멈은 2 더하기 4가 4개 해서 18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정수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 L, M, N 이렇게 4개의 자연수인가요? 네, 양의 정수죠. 자, 양의 정수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L, M, N, K 값을 K 더하기 L 더하기 M 더하기 N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싹 다 한번 이렇게 넘겨볼까요? 자, 이거 넘기면은 L제곱으로 묶여서 K제곱 빼기 M제곱 되고요. 자, 그럼 요거 넘겨주면 N제곱으로 넘기죠. 는 2015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아, 인수분해 잘 됩니다. L제곱 더하기 M제곱. 는 그러면은 곱해서 2015가 되는 거. 그럼 201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되겠죠. 자, 2015는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5 곱하기 13 곱하기 31인가요? 5 곱하기 13 곱하기 3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다 제곱수죠. 제곱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곱수를 4로 나누면은 0 아니면 1밖에 안 가는 거 아니죠? 맞습니까? 제곱수를 4로 나누면은 0 아니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0 아니면 1밖에 안 되는데 5는 4로 나누면 뭡니까? 얘는 1이죠. 14는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죠. 31은요? 마이너스 1이니까 3이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끼리 잘 조합을 했을 때 1 곱하기 1 곱하기 3 이런 꼴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자, L제곱 더하기 N제곱 얘네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될 수 있을까요? 0, 0, 0, 1, 1, 0, 1, 1 해도 아무리 커져봤자 나머지가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은 죽었다 깨어도 못 만듭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디밖에 없어요? K제곱 빼기 N제곱, 즉 0 마이너스 1이면 3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K제곱 빼기 N제곱이 반드시 3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K제곱 빼기 N제곱이 반드시 3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5 곱하기 13이 이제 L제곱 더하기 N제곱이 반드시 5 곱하기 13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31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13의 약수는 몇 개 없거든요. 1, 5, 13, 5 곱하기 13 이렇게 4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차피 L제곱 더하기 N제곱이 1이 될 리는 없으니까 얘가 5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곱수 더해가지고 5 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밖에 없습니까? 사실 1,2밖에 없죠. 순서 바꾸는 생각하면은 2,1까지 될 거고, 자, 1,2랑 2,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때 L 더하기 M을 구해주면요.
L 더하기 N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3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5라면은 K제곱 빼기 M제곱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K제곱 빼기 M제곱이 13 곱하기 31이겠죠. 맞아요? 자, 그럼 K제곱 빼기 M제곱이 13 곱하기 31이다 라고 하면은 K 더하기 M, K 빼기 M이 13 곱하기 31이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뭐 K 더하기 M이 더 클 거니까 31, 13, 그 다음에 31 곱하기 13, 그 다음에 1, 뭐 이런 조합밖에 안 되겠죠. 13 곱하기 31은 안 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구해주면은, 자, 요 경우에는요 K 더하기 M이 31이고, 요때는 K 더하기 M이 얼마입니까? 13 곱하기 31하면 403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6이 크겠어요? 403 더하기 6이 크겠어요? 당연히 403 더하기 3이 더 크겠죠. 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요때 나오겠구나. K가 403일 때 나오겠구나. 일단 L제곱 더하기 N제곱이 5일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때 최대는 403 더하기 3 해서 406입니다. 자, 그 다음에 L제곱 더하기 N제곱이 이번에는 13일 때 한번 봅시다. 자, 제곱수 더해가지고 13 되는 거 4 더하기 9밖에 없거든요. 4 더하기 9밖에 없으니까 2,3 아니면은 뭐 3,2 될 텐데, 어느 경우에나 L 더하기 N은 5입니다. 자, 그러면은 K제곱 곱하기 K제곱 빼기 M제곱이, 자, 이거 나머지 5 곱하기 31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K 빼기 M, K 더하기 M이 곱해가지고 5 곱하기 31이 나와야 되니까 K 빼기 M이 1이고 K 더하기 M이 5 곱하기 31이거나 K 빼기 M이 5, 2 녀석이 31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겠죠. 자, 그러면 더해가지고 5 곱하기 31 되는 거, 이때가 더 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K 더하기 M이 얼마입니까? 5 곱하기 31이니까 155.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150. 160이니까 이때보다 작네. 그럼 이거는 버립시다. 자, 마지막 이제 L제곱 더하기 N제곱이 5 곱하기 13일 때, 자, 5 곱하기 13일 때, 자, 더해가지고 65 되는 거 찾아야 되죠. 자, 더해가지고 65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몇 개 해보면은 8, 8에 64니까 8, 1 또는 1, 8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도 되냐면요, 7제곱 더하기 4제곱 되거든요. 7제곱 더하기 4. 자, 요때는 L 더하기 M이 9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1이겠죠. 자, 제가 요 경우를 1번, 요 경우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번 경우에, 자, 아니지, 뭐 1번 이거 안 넣어도 되겠네. 일단 뭐하니? 자, 1번 이거 그냥 지울게요. 자, N제곱 더하기 N제곱이 65면은 K제곱 빼기 N제곱이 얼마면 됩니까? 자, 이미 5 곱하기 13 가져갔으니까 이거 31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K 빼기 N 곱하기 K 더하기 N이 이 31은 소수니까요. 이거 되는 거는 1이랑 31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K 더하기 M이 31이다 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31, 11이랑 더했을 때 아마 더 클 것인데 어쨌든 406보다는 항상 작죠. 그러면 결국 최대값이 뭐라는 걸 의미합니까? 최대값은 406이구나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9번 한번 볼까요? 자, 2x제곱 y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6x제곱이 1201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양의정수상의 대수를 봐요. 자, 요거는 만약에 여기 좌변에다가 상수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언제 인수분해가 되냐? 2x제곱으로 얘를 한번 묶어볼까요? 2x제곱으로 이 녀석을 묶어보면은 y제곱 빼기 13 이렇게 되죠. 플러스 y제곱은 1201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양변에다가 뭘 해주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빼기 13 해주면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2x제곱 더하기 1 y제곱 빼기 13 이거 계산하면은 1188 이렇게 됩니다. 1188 맞나? 네, 맞네요. 자, 그러면은 1188은 어떤 수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1이죠.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1인데, 자, 그럼 가만히 보면요, 2x제곱 더하기 1은 무조건 홀수죠. 무조건 홀수니까, 일단 y제곱 빼기 13이 네가 싹 다 4를 가지고 가야 돼 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y제곱 빼기 13이 4를 가지고 가야 돼요. 자, y제곱 빼기 13이 그러면 이제 4를 가지고 갔다 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y제곱 빼기 13이 4일 때 이때는 해 없죠? 네, 없습니다. 2번 자, y제곱 빼기 13이 4 곱하기 3에 4 곱하기 3일 때 이때 해볼까요? 12 y제곱은 25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의 정수 쌍이라 했으니까 네, y는 5되겠네요. 그러면 y는 5일 때 x 있습니까? 자, 여기 지금 4 곱하기 3 가져갔다 했으면은 2x제곱 더하기 1은 9 곱하기 11입니다. 그럼 99니까 그럼 x제곱은 얼마입니까? 98을 2로 나누면은 49. 자, 그러면은 x는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 하나 더 있습니다. y가 5이고 x가 7일 때. 자, 다음 두 번째. 자, y제곱 빼기 13이 4 곱하기 9일 때. 자, 그러면 y제곱은 36 더하기 13이죠. 그러면 49니까 y는 얼마입니까? 네, y는 7입니다. 자, 그 y 7이 됐고, 자, 2x제곱 더하기 1은 얼마야 됩니까? 자, 4 곱하기 9 가져갔으니까 33이야겠죠? 그러면은 2x제곱은 32라서 x제곱은 16이어야 되고요. 그러면 x는 4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4, y는 7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y제곱 빼기 13이 뭐가 당연히 귀찮다. 자, 4 곱하기 27이죠. 자, 4 곱하기 27 얼마입니까? 7, 4, 28, 4, 6, 8, 90, 108이죠. 자, 그 y제곱은 얼마입니까? 108에다가 13 더하면은 121입니까? 그럼 y는 1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y가 11이다. 2x 제곱 더하기 1은 얼마야 됩니까? 11이어야 되는데 x 제곱은 5여야 되니까 이거 점수 안 나오죠? 자, 마지막 이거 지웁시다. 어차피 지울 거니까. 자, 마지막 분필이 부러졌어요. 우리 학원 예산에 피해를 보게 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자, 분필이 부러졌는데요. 자, 다음 다섯 번째. 자, y제곱 빼기 13이 이제 또 뭐 하면 됩니까? 4 곱하기 11 하면 되죠. 44.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57이니까 안 됩니다. 자, 다음은 y제곱 빼기 13이 4 곱하기 뭘 안 해봤죠? 지금 27 했고 11 방금 했고 그럼 11 곱하기 3일 때 안 했죠? 33일 때. 자, 4 곱하기 34 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4, 32, 4, 32, 13인데 이거 13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6이니까 이거 안 되네요. 자, 다음 자, y제곱 빼기 13이 4 곱하기 99일 때 4 곱하기 99 하면 얼마입니까? 4, 36, 9, 4, 39 자, 396에다가 13 더하면 요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자, y제곱 빼기 13 자, 4 곱하기 27 곱하기 11일 때 자, 근데 이때는 뭐 그냥 2x 제곱으로 봅시다. 자, 2x 제곱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이때는 2x 제곱 더하기 1이 그냥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x가 안 나오니까 무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는 총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그래서 두 개다 라고 주장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6x4 격자판 총 24개죠. 이 24개 중에서 12개에다가 검은 색깔로 색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색칠을 할 거냐면요. 각 행에는 지금 2개씩 색칠이 돼야 되고, 각 열에는 3개씩 색칠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단 회전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각 열에는 3개씩 모두 색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3개가 색칠이 되어 있는 거를 내가 고를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색칠되어 있는 거를 고를 거냐면은 자, 한 열에서 제가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이 열에서 이 6개 중에서 어떤 칸에다가 색칠을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내가 첫 번째 열은 어느 경우를 보나 6개 중에서 3개를 색칠을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볼게요. 이런 경우에서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이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색칠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 열에서 판단을 할 때 이제 요 칸은 이제 요 행에는 하나만 색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3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 3개 중에서 하나만 색칠이 돼야 되는데 그 3개 중에서 하나를 색칠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두 번째 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몰빵해서 색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몰빵해서 색칠하는 경우에는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즉 여기서 곱하기 3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몰빵해서 색칠하는 경우를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6개를 모두 칠했죠. 그럼 6개를 모두 칠했으면 이제 나머지 6개는 어떻게 칠해지느냐.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칠했으면은 이제 나머지는 사실 여기에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여기 아니고서는 여기가 색칠이 안 되면 이제 나머지에다가 되면은 이제 한 열에는 3개가 색칠돼야 되고 그다음 한 행에는 2개가 색칠되어야 된다는 거에 이제 위배가 되니까 나머지는 반드시 어디 색칠돼야 된다? 나머지 반드시 여기 색칠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한 열에다가 3개를 몰빵해서 이렇게 2개씩 채워나가는 경우에는 요 경우가 끝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3개씩 안 하고 2개씩 색칠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다음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열에다가 어떤 행에다가 이제 색칠을 할지 지금 3개를 이미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경우랑 달리 3개를 몰빵해서 칠하는 게 아니라 2개 정도 칠해놓고 2개 정도 칠해놓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어디다가 칠해놓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해보면은 자, 먼저 칠해지지 않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이 3개의 열 중에서. 자, 이 9개의 공간 중에서 선택이 되지 않은 하나의 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되지 않는 하나의 열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이 2개 중에서 이 두 줄 중에서 하나는 2개가 색칠돼야 되고 하나는 1개만 색칠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거, 2개가 색칠되는 거, 하나가 색칠되는 거, 요거 고르는 경우의 수를 지금 2개 중에서 1개 이렇게 고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2개를 색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2개를 색칠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총 어떤 경우가 있냐? 하나, 둘, 셋.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3까지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열에는 3개가 색칠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3 곱하기 4짜리 직사각형을 보면은 여기서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이렇게 색칠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수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어디다가 칠할 거냐? 셋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2개가 색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하나 골랐다. 그럼 나머지 2개에서 이렇게 색칠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2개에서 색칠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셋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즉 여기는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고려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살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경우의 수가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제 2개, 1개가 이렇게 색칠되는 경우를 봤는데, 이번에는 1개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1개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두 번째에 칠해지는 거, 세 번째에 칠해지는 거를 이제 열마다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사실 3팩토리얼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즉 이 셋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르면 제외하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르면 제외하고 이제 하나 중에 하나니까 3팩토리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지금 하나가 색칠됐으니까 그럼 이 밑에 세 개 중에는 두 개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 수는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요렇게 색칠할 수도 있고 총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가 있죠.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경우가 있어.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두 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행에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두 개씩 채워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마지막 행에서 두 개씩을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엇갈려서 선택되는 경우 수까지만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열에 세 개, 한 열에 세 개, 그리고 각 행에는 두 개가 되니까. 즉 예를 들면은 요 부분에는 경우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XX 이렇게 계산이 되거나 혹은 XX 총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마지막에 이 두 가지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을 해 보시면 6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요. 6개 중에서 3개를 곱하는데 자, 3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6 곱하기 9니까 54. 그 다음에 여기서 6 곱하기 6이니까 36.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마무리 해주시면은 이거 제가 안 해놨네요. 6개 중에서 3개 고르면 3 곱하기 2, 2 곱하기 5, 4 곱하기 이거 90에다가 93이니까 그러면은 20 곱하기 9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316, 98, 1860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한번 볼게요. 자, 지금 f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부터 4까지 넣었을 때 이 녀석의 상이 a, b, c가 되고 그 다음에 5, 6, 7을 넣었을 때 이 상이 d랑 1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함수 f가 모두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1, 2, 3, 4를 내가 넣었을 때 지금 겹치는 게 있어도 되긴 하지만 A랑 B랑 C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예를 들어가지고 A, B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왜? C가 그러면은 대응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1, 2, 3, 4 중에서 최소 3개는 각각 A, B, C에 대응돼야 되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A, B, C 중에 하나랑 겹쳐도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경우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먼저 1번 조건을 만족시키면요. 일단 자, 1, 2, 3, 4에서 A, B, C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1은 A, B, C 고를 수 있고 2도 A, B, C, 3도 A, B, C, 4도 A, B, C 이 셋 중에 하나씩을 고르면 되겠죠. 즉 1은 셋 중에 하나, 2도 셋 중에 하나, 3도 셋 중에 하나, 4도 셋 중에 하나에서 3의 4제곱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빼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1, 2, 3, 4가 싹 다 A로 몰빵되는 경우, 싹 다 B로 몰빵되는 경우, 싹 다 C로 몰빵되는 경우 이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자, 즉 몰빵되는 경우, A로 몰빵되는 경우, B로 몰빵되는 경우, C로 몰빵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일단 빼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도 빼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AABB처럼 C는 이제 왕짝같이 되는 그런 경우 수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빼주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A, B, C 중에서 선택되지 않는 거를 먼저 고를 거예요. 자, 선택되지 않는 거를 먼저 고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B 중에서 자, AAAB, AAAB, AABB, 뭐 ABB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경우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 경우 수를 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예를 들면 내가 C를 고른다라고 하면은 AB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이 AB 중에서 하나, 2가 AB 중에서 하나, 3이 AB 중에서 하나, 4가 AB 중에서 하나 이렇게 2의 4제곱 되는 경우를 빼는데 모두 A로 몰빵되는 경우랑 모두 B로 몰빵되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이렇게 쏙 빼줘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하나씩은 각각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경우를 만족하려면은 일단 36가지의 가지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만족하려면요. 2번은 사실 엄청 간단하죠. 자, 5가 D2 중에 하나, 6이 D2 중에 하나, 7이 D2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2의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경우수가 어떻게 됩니까? 36에다가 2의 세제곱인 8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8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합 마지막 문제, 주간 마지막 문제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팀이 서로 다른 팀과 한 경기만을 하는 리그전을 한다. 그러면은, 자, 5팀이 리그전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토너먼트처럼 이제 어떤 팀끼리 붙어가지고 진 팀이 떨어지고 이긴 팀이 올라오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한 팀이 다른 4팀이랑 모두 한 번씩은 경기를 치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총 경기 수는 이제 몇 개가 되냐? 라고 이걸 따져보면은 총 경기 수는 자, 5팀 중에서 이제 2개씩 골라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니까 5개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거를 일단 먼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는 10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경기 결과가 몇 개 나오는지 생각을 하면은 자, 모두 총 경기 수는 10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비기는 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기거나 지거나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기거나 지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총 10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총 경기 결과 수는 결과의 가지수 수는 이기거나 지거나가 10개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10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팀도 전승을 하지 않고 어느 팀도 전패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전승을 하거나 전패를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한 팀이 전승을 했다. 그러면은 전승을 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빼줘야 될 텐데 전승하는 경우를 빼주려고 하면은 일단 5팀 중에서 전승하는 팀을 골라줘야 되겠죠. 아, 그러면 5개 중에서 네가 다 이겨 해놓고 이제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자, 5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는데 자, 여기서 이 팀이 예를 들면은 이제 이기는 팀이 A팀이라고 해봅시다. 자, A팀이 B팀, C팀, D팀, E팀이랑 다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경기 결과는 이미 4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B, C, D, E끼리 치르는 6개의 경기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이제 6개의 경기 결과는 이제 결정하는 경우의 수 요거는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2의 6제곱은 8, 8에 64죠. 그래서 5, 4, 20, 5, 6, 30, 3, 30, 32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전패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은 몽땅 지는 팀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5개 중에서 몽땅 지는 팀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몽땅 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이 팀이 졌다라고 하면 봅시다. 이 팀이 졌으면은 A팀, B팀, C팀, D팀끼리 4번 경기하고 싹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4개는 이미 경기 결과가 결정된 것이고 그럼 나머지 A, B, C, D끼리 6번 치는 거는 이제 경우 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6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거 둘이 똑같으니까 32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총 1024가지에서 이거 2개만 빼주면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셌는데 한 팀이 전승을 하고 한 팀이 전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즉 전승하는 거랑 전패하는 경우 이 교집합은 이제 곱사건을 우리가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전승하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전패하는 팀 하나 골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승하는 팀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전승하지 않은 팀 중에서 전패한 팀을 하나 골라야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4가 되는데 그러면은 전승함과 동시에 전패한 팀이 이제 동시에 있으려면은 이제 몇 개의 경기가 이미 결정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승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A팀이 전승을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B, C, D랑 각각 경기를 했을 때 4개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팀이 만약에 전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A, C, D랑 경기를 했을 때 전부 다 패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총 4개에서 8개가 되는데 생각해보면은 A랑 B랑 경기를 했을 때 이미 그거는 겹쳐져서 생겼거든요. 즉, 그러니까 사실은 8개가 아니라 한 개를 빼줘서 7개의 경기가 이미 결과가 결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7개의 경기가 이미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C, D, E끼리 경기를 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즉 C, D, E끼리 2의 세제곱 요거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8이니까 160 이렇게 되겠죠. 즉 전승하면서 전패하는 게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160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1024에서 320 더하기 320을 빼주고요. 근데 이제 320 더하기 320 중에서 160개는 겹치니까 160 같은 거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은 640, 480이네 480. 자, 1024에서 480 또 빼주면 그러면은 4, 5, 544 맞습니까? 544 맞길 바라겠습니다. 544 맞네요. 자, 그러면은 총 경우의 수는 544니까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1024 중에서 544. 요거 이제 확률 구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2분의 10 이렇게 나오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회차 주간과제 풀이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7회차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